안녕하세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박혜진입니다. NFT를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시겠지만 2021년 작년이었죠. NFT는 말 그대로 슈퍼스타였었습니다. 연일 TV 미디어를 장식을 했었고요. 주요 다큐멘터리에서도 NFT를 모두 다룰 만큼 NFT는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습니다. 길 가는 분들을 붙잡고 우리가 NFT가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NFT를 정확히 설명은 할 수 없어도 NFT 들어는 봤습니다. 라는 분들이 아마도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NFT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이것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 즉 대체 불가능 토큰의 앞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그리고 끝에 토큰으로 끝나죠. 즉 쉽게 말해서 우리 토큰,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폐는 화폐인데 non-fungible이다. 무슨 뜻일까요? 네,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자, 우리 500원짜리 화폐는 어떻게 교환이 되죠? 다른 500원짜리 화폐로 교환이 됩니다. 10,000원짜리도 마찬가지고 1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화폐들은 하나 액면가가 동일한 화폐들이 대량으로 발행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각각의 액면가가 동일한 화폐들은 다른 화폐들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체가 가능하다, fungible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non-fungible 토큰은 어떤 의미일까요? 즉, 화폐 하나하나가 다른 화폐와는 같은 가치로 교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화폐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유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유한 화폐를 왜 만들었을까요? 앞부분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거래가 용이해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금융 이외에도 다양한 희소한 가치 있는 것들을 거래해보고 싶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하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를 발현시켜서 나온 것이 NFT였습니다. 이렇게 NFT는 화폐 하나하나가 고유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고유한 것들을 NFT에 연결을 시켜서 이것들이 NFT,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FT에 담을 수 있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보일 수도 있고요. 데이터나 파일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또 이미지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데이터화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실물, 자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문서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NFT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하나뿐인 것들을 우리가 NFT로 변환시켜서 디지털상에서 내 거야, 내 거인데 이제 내가 너한테 얼마에 넘기겠어 라고 하는 소위 블록체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NFT는 아주 빠르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NFT에 이 유명세를 견인한 1등 공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NFT 아트였는데요. 여러분, 원래 아트는 어떤 거죠?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감상의 영역에 있고 또 가치의 보존 영역에 있고 가끔은 또 투자의 영역에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디지털 파일이 아트로서 바뀌게 된 것이 바로 이 NFT가 만들어낸 큰 기여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는 이미지, 예쁜 이미지들은 우리가 이 이미지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아주 쉽죠. 복사를 하고 다운로드를 하면 우리 컴퓨터에 또는 우리의 모바일 폰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는 이 디지털 이미지들이 예쁘다고 해서 이것들에 돈을 주고 사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디지털 형태의 파일들은 valueless, 즉 가치가 매겨질 수 없음의 영역에 아주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NFT에는 많은 기록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파일들에 이것은 누가 만들었고 이 만든 사람이 이 파일만이 유일하게 내가 만든 거야 라고 명명해두고 그리고 이것을 얼마의 가치에 팔 거야 라고까지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밖에 없다고? 이것이 실제로 만든 사람이 이것만이 오리지널하다고 주장해 준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그럼 나 이거
얼마면 내가 가지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NFT는 단순히 복사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쉽게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디지털 파일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값을 매기게 됩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 디지털로 만들어진 각종 이미지, 영상 또는 음악 파일, 아주 다양한 형태의 파일들이 최초 창작자가 누구인지, 또 누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원본인지 같은 성질들을 획득을 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NFT 아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21년 3월에 그 비플이라고 하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던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이 예술가는 5,000일 동안 매일 하나씩의 작품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었어요. 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하나의 작품들은 가치가 있었을까요? 가치가 별로 없었겠죠. 그러다가 NFT가 등장을 하고 이 작가는 5,000일 동안 올렸던 작품들을 모두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큰 그림으로 만든 다음에요. 이것을 NFT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시세로 한화 약 800억 정도의 낙찰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와, 내가 예술을 해서 그것도 디지털로 예술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던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나도 이제 전업 작가가 되겠어라고 하면서 이 NFT를 활용한 각종 예술 활동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NFT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근에 이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NFT가 1월에 가장 거래 규모가 컸던 것과 대비해서 현재는 97% 그 거래 규모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미디어에서 앞다퉈서 NFT가 역시 투기 현상이 만들어낸 그 과열 현상이 만들어낸 거품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상식적인 어떠한 그런 좀 평가일 것 같다고도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거품이었을까요? 한때 지나가는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었을까요? 또 아무 의미가 없던 일이었을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FT는 디지털 파일의 가치를 발생시켜주는 기술입니다. NFT 이전에는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만한 이유를 느끼지 못했던 많은 파일들이 NFT라는 기술 덕분에 가치 평가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NFT 시장을 논하기 위해서는 NFT로 표현되는 그 파일들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을 단순히 NFT로 만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생기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립적인 기술이 어떠한 가치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 어떠한 가치를 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방향, 또 어떻게 가치를 새롭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새로운 신기술들이 나오게 되면요. 언제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에는 사람들의 기대치 같은 것들이 반영된 거품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종종 이러한 거품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키우고 또 시장에 의미 있는 참여자를 초대하기도 하면서 유의미한 어떠한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있었던 그러한 NFT 시장에 대한 관심과 과열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는 이러한 관심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할지 이 논의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NFT는 현재 어떠한 일들이 NFT 영역에는 벌어지고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에서 97% 급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지만요. NFT 산업 안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미 있는 가치들을 NFT를 통해 만들거나 NFT에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도 가치가 있던 현실 세계의 자산들을 NFT로, 즉 디지털로 전환하여 NFT를 통해서 활용도를 획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라든지 또한 아주 비싼 예술품 같은 것들을 개인이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었을 경우에 NFT를 활용한 조각 투자 같은 것들도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와이너리들의 와이너리 NFT를 통한 조각 투자를 하여 거기서 생산되는 와인에 대한 수익을 배분받는다던가 하는 것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NFT를 통해서 기존에 가치가 있던 피지컬 영역, 즉 현실 세계에서의 자산들이 거래의 용이성을 획득하거나 또는 소유권 추적이 용이해지거나 하는 어떠한 그 이점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도 가치가 존재하던 디지털 자산들의 영역인데요. 이 디지털 자산들의 영역에도 NFT가 가지는 특성을 활용해서 더 가치가 증대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FT를 활용한 티켓 같은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페스티벌이나 티켓 같은 어떤 콘서트 같은 것들을 좋아하시면 열심히 티켓팅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모바일로 티켓을 많이들 받고 있죠. 그리고 모바일을 보여주고 이제 입장을 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시는데요. 요즘에는 이러한 티켓들을 NFT로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모바일로도 편하게 티켓을 쓰고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 NFT를 써야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NFT 티켓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가치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페스티벌에서는요. NFT를 가지고 라이프타임 티켓을 발행을 했습니다. 라이프타임 티켓은 뭐죠? 이 NFT를 한번 구매하면 평생 이 페스티벌에 추가적인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도 이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라이프타임 티켓인데요. 자, 우리가 모바일로 만약에 티켓을 사게 되면 또는 종이 티켓을 사게 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종이 티켓은 당연히 낡아지고 해지거나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고요. 모바일 티켓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어디가 존재하죠? 발행사가 존재를 합니다. 이 발행하는 곳이 만약에 망하거나 이 발행하는 회사가 서버가 날아가거나 하게 되면요. 우리의 티켓도 어떻게 되죠? 없어지게 됩니다. 즉 티켓을 평생 소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질서나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NFT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행이 되고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요. NFT를 활용하면 티켓에도 평생 영원이라는 어떠한 수명을 죽지 않는 수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NFT는 기술이고요. 또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툴이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집어넣을 것인가 또는 어떤 기술이 추가적으로 접목되었을 때 시너지가 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즉 일시적 기간의 거래량이라든지 또 특정 몇몇 NFT의 높은 가격 등에 주목하면서 이것을 버블화시키거나 또는 기술이 가지는 잠재성이나 활용성을 간과하는 것보다는 이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에 좀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앞으로 디지털 세상, 버추얼 세상 또는 메타버스를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과 메타버스를 고민하는 모든 기업들 또는 모든 개인들 또는 나아가 이를 연구하려는 학계나 가치를 생산하려고 하는 정부 관계자들 그들에게 좀 중요한 화두로 지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